안녕하세요. 제약바이오 관련 소식을 전달하는 제바입니다. 오늘은 SK바이오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SK바이오팜이 주력으로 연구개발 중인 분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SK바이오팜은 새로운 연구개발 분야를 발굴하는 데 힘쓰고 있고, 최근에는 RPT라는 항암 분야의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K바이오팜이 연구개발 중인 RPT는 어떤 항암 치료제일까요? 과연 RPT가 SK바이오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SK바이오팜이 사업 관련 애널리스트 컨퍼런스 콜을 통해 공개한 RPT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치료제를 연구개발하여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유럽의약품청 EMA의 허가를 받은 두 가지 신약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의약품에서 창출된 수익을 바탕으로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의약품 개발이 필요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SK바이오팜은 차세대 신약 개발 플랫폼인 TPD, RPT, 그리고 CGT 분야로의 적극적인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TPD는 표적단백질 분해 기술, RPT는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 CGT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의미합니다. TPD, RPT, CGT는 모두 최근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의 주요 카테고리인데요. 이 중에서 SK바이오팜은 RPT, 즉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RPT는 어떤 기술이기에 SK바이오팜에서 차세대 기술로 선택된 것일까요? RPT는 미량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로 투여하여 표적 물질에 결합시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차세대 항암 치료제입니다. 기본 원리는 이전의 영상으로 설명드린 항체, 약물 접합체 ADC와 유사합니다. 방사성 치료제가 암세포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바인더의 링커를 이용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접합시킨 구조입니다. 바인더는 암세포를 찾아가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는 저분자 화합물과 펩타이드, 항체 등 다양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RPT 기술을 적용한 항암 치료제는 바인더가 암세포를 찾아 붙으면 바인더에 접합된 방사선 동위원소에 의해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RPT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사선 동위원소를 다루는 기술을 확보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는 이미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어 있는 만큼 다른 항암 치료제보다 더 적은 양으로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는 수개월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지 않고 단 몇 회 정도 투여만 받아도 됩니다. 또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추적 관찰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는 질병의 예후를 관찰하여 환자에게 맞춰 치료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RPT 기술도 치료 과정 중 탈모나 말초 신경병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학요법에 비해 심각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RPT 분야는 다른 항암 치료제 분야에 비해 연구개발이 늦게 진행된 만큼 기술이 원숙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작은 규모의 임상 시험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다른 분야에 비해 기술 발전이 덜 된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은 앞으로 더 큰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RPT 기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 영상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SK바이오팜은 RPT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SK바이오팜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많은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항체, 약물 접합체 ADC보다 RPT는 기술 성숙도가 떨어지고 시장 성장성은 더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SK바이오팜도 알고 있는 점을 대형 제약사들이 모를 리 없겠죠. 그래서 이미 대형 제약사들은 2017년부터 시작해 2023년 하반기 이후에 RPT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다수 기업들에 대한 M&A를 진행하는 등 RPT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SK바이오팜은 어떤 전략으로 RPT 분야에 접근하고 있는 것일까요? SK바이오팜은 RPT의 핵심 요소인 바인더와 방사성 동위원소를 연구 목적에 맞춰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바인더 물질 중에서 SK바이오팜은 저분자 화합물과 펩타이드를 가장 적합한 물질로 선택했는데요. 이 두 물질은 작은 크기로 인해 종양에 잘 침투하며 체내에서 빠르게 배출되어 독성이 낮습니다. 또한 구조가 단순해 생산이 용이하고 이로 인해 생산 단가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경우 SK바이오팜은 기존의 약물로 사용 중인 루테티움보다 강력하고 정밀한 치료가 가능한 액티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루테티움이 베타선을 방출하는 반면 액티늄은 알파선을 방출하며 반감기가 길고 암세포만 타깃할 수 있어 더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SK바이오팜은 RPT 분야에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은 최근 NTSR1 타겟 방사성 의약품 후보물질인 SKL3550의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도입하며 방사성 의약품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SKL3551은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등 다양한 고형암에서 과발현되는 NTSR1에 결합하는 저분자 약물로 유사한 의약품 중 가장 효과가 높다고 평가됩니다. SK바이오팜은 한국에서 전임상 시험을 시작해
2025년 말 이후 임상 일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SK바이오팜은 테라파워 사와의 계약을 통해 고순도 액티늄 EEO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되어 RPT 사업의 필수적인 요소를 확보했습니다. 액티늄 EEO는 현재 공급이 매우 제한된 방사성 동위원소로 이번 계약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SK바이오팜은 추가적인 파트너를 통해 액티늄 EEO 공급망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SK바이오팜이 가진 글로벌 수준의 화합물 설계 역량을 RPT 신약 설계까지 확장해 나가며 액티늄 EEO에 특화된 자체 RPT 플랫폼 기술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SK바이오팜은 RPT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글로벌 수준 방사선의학 전문 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 KIRAMS와 MOU를 체결해 연구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소 2개 이상의 추가 후보물질 도입을 추진하며 2027년까지 글로벌 리딩 RPT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3개년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이미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SK바이오팜이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선정한 RPT 분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RPT는 아직 연구개발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의약품 출시까지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은 지금까지 연구개발을 통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RPT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기업들보다 빠른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SK바이오팜이 RPT 항암제 시장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SK바이오팜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다시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제약 바이오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